자, 오늘도 김기휘 교수님과 함께하는 교육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변함없이 애틀랜타 메트로폴리탄 스테이트 칼리지 수학과의 김기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는 리디자인 됐다는 SAT 설명을 쭉 해주셨고요. SAT 에세이에 대한 것과 네. 그리고 과목이 좀 변경이 된 게 있었다고 하셨어요. 리딩하고요. 네. 라이팅이 랭귀지 아트하고 Writing and 같이 language. 네. 됐고요. 그리고 매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 네. SAT 에세이는 네. 선택이라고 얘기하셔서 선택. 네. 예.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 사정에 따라서 네. 확인하고 시험을 봐야 된다 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은 이제 수학에 대한 전문 분야시니까 좀 네. 자세히 알아보자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에 앞서서 새롭게 시행되는 이 SAT라든가 PSAT 일정이 네. 공개가 됐지요. 네. 일단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니까 부모님들이 기대가 많으실 것 같아요. PSAT 네. 89. PSAT 89이 올해 9월에 시행이 다음 되는 거예요. 달이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올해 9월에 처음으로 시행되고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역시 올 가을 10월에 PSAT. PSAT.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PSAT 같은 거예요. 네. 그 예정대로 10월에 PSAT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내년 초 2월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PSAT 10. 네. 예, PSAT 10. 그게 새 거죠. 네. 네, 그게 내년 2월이고요. 보통 PSAT 하면은 가을에 보는 걸로 많이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9월에 PSAT 89. 그거는 이제 예정에 있던 PSAT보다 한 달 전에 보는 거죠. 네. 89. 그 다음에 봄학기에 2월에 PSAT 10. 그거 새 거죠. 그 다음 이제 예정대로 원래 SAT로 보는데 디자인된 거. 네. 그게 3월이에요. 처음 시행되는 게 내년 3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자면 올가을에 2개, 내년 봄에 2개라는 겁니다. 9월, 10월, 2월, 3월. 네. 네. 자, 정리를 해주셨고요. PSAT 89는 9월에, 그리고 기존처럼 PSAT는 10월에,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PSAT 10은 네. 2월에, 그리고 리디자인된 SAT 처음 시행이 되는 건 2016년 3월이라고 3월. 네. 예, 말씀하셨습니다. 날짜는 이제 정리가 됐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된다는 SAT 중에 수학 과목이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셨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수학 과목이 어려워지고요. 수학에 이제 3가지 컨텐츠로 분류가 돼요. 네. 그 3개를 그 카테고리를 잘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엘지브라. 그거를 이제 그냥 엘지브라긴 엘지브라인데 엘지브라 중에서 그것들이 다른 문장에 쓰여질 엘지브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단순히 엘지브라 그러지 않고 Heart of Algebra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지브라의 핵심. 그거는 꼭 나온다는 소리예요.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트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우리 몸에. 그렇죠. 예.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math 이그잼이다 보니까 Heart of Algebra가 첫 번째 그 컨텐츠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데이터 어널리시스. 네. 그게 두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Heart of Algebra는 어디든지 섞이는데 기본으로. 네. 근데 따로 엘지브라식의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시스 안에 또 엘지브라가 섞이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복합이라 그럴까? 복합된 거. 네. 근데 그 데이터 어널리시스 나오고요. 세 번째가 제가 이제 자꾸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하는 어드밴스드 매스. 네. 근데 엘지브라와 매스 차이점 혹시 아세요? 뭘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엘지브라랑 매스를 혼용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꽤 희미하지만 매스나 엘지브라나 같이 발달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매스가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매스가요. 네, 거기에는 geometry도 들어가고 statistics도 들어가고 probability 들어가고 통계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게 네. 매스고 엘지브라 자체는 수화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같은 거. 네. 그래서 다시 반복하자면 Heart of Algebra, 그러니까 수식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수식은 그야말로 통달할 정도로 달달달달 그렇죠. 외워라. 예. 이거네요. 그게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네. 그다음 데이터 어널리시스. 거기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프리젠트 되는 스타일이 달라요. 데이터가 그래프도 될 수 있고요. 네. 데이터가 테이블도 될 수 있어요. 네. 차트, 테이블 같은 거 될 수 있고요. 그 데이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네. 그 데이터를 어널리시스 할 줄 알아야 돼요.
분석을 해서 네. 그걸 또 응용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인터프리트 해야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either 인터프리트 하거나 컨클루전을 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프리트 하는 파트는 충분한 이해를 검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프리트 퀘스천은요, 거기 숫자가 안 들어가요. 숫자가 없어요. 네. 네. 혹시 시간이 되시면 collegeboard.org에 PSAT 89 네. 거기에 30문제 수학 문제가 있어요. 샘플이요. 샘플이 네. 답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풀어서 맞힌다는 기분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냥 브러쉬업하는 기분으로 수학 문제인데 문장이 많아졌으니까 그럼 어떤 종류의 문장이고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만 한번 보셔도 크게 도움이 돼요. 그 문제 자체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예, 예. 파악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답을 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문제가 이렇게 쭉 위에 설명이 있고 아랫부분에 분명하게 뭘 하시오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계산하시오, 컨클루전, 결론을 내리시오, 네. 아니면 인터프리트 하시오.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디렉션이 있거든요. 그 디렉션만 파악을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일단 데이터는 주어지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 캐테고리에다가 Advanced Math잖아요. 네. Advanced Math는 그거는 이제 엘지브라를 넘어선 거예요. 좀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포괄적인 거고 수준이 조금 더 높아요. 네. 그래서 Advanced Math를 잘 커버하시려면 엘지브라 2 플러스 프리케어 정도까지, 네. 어널리시스 정도까지 터치를 해줘야지 Advanced Math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도 역시 드라이브 하면서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떻게 설명을- 사실은 숨은 그림 찾기라는 네, 지난주에 그 복선을 깔아 주셨어요. 네, 숨은 예. 그림 찾기인데요. 이제 예를 들자면 네. 수학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말이 기니까 문장을 쭉 읽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네. 내 머릿속에 숨은 그림 찾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숨은 그림 찾기 전에 뭐를 찾아라는 아이템을 먼저 머릿속에 딱 확인하자. 확인한 다음에 그 그림을 내 머릿속에 넣고 나서 전체 가서 이제 그때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여다볼 때 숨은 그림 찾기에서 뭐 안경, 마이크 이렇게 나온다면 내가 머릿속에 이미 안경, 마이크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탁 튀어나와서 나한테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림이 연상이 된 상태에서 예, 그게 매칭이 딱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숨은 그림 찾기 문제를 그 아이템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속에 뭔가 특별한 그림들이 있다. 그걸 찾아봐라 그러면 훨씬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답들을 하고요. 그렇죠. 막 상상을 해갖고 네. 다른 답들을 하잖아요. 네. 그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이에요. 이 아, 수학 네. 문제가 그 아이템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공식이나 수학적인 것들이 그 오브젝티브라 그러거든요. 네. 수학의 대상, 우리가 공부해온 그 내용들이 컨셉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네. 그 숨은 그림 찾기 아이템처럼 네.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읽고 나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라는 거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 갖고 매칭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결론은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자의 의도라는 건 출제하는 사람은 항상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교육하는 사람은 learning outcomes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니면 learning objective.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학년에 맞는 내가 만약 PSAT 89다. 그럼 89에 해당하는 교과서 있죠. 네. 교과서 앞에 컨텐츠. 네. 컨텐츠를 쭉 보고 내가 지금 다루는 게 팩터링이냐, 네. 뭐 인수분해냐, 네.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냐 그런 걸 머릿속에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 그렇네요. 그럼 목차를 또 순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네. 예,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든가 이런 문장이 나오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목차가 더 중요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네. 제 과거에 공부했던 기억을 더듬어 볼 때 방학 때 네. 그러니까 개학하기 지금 한 달 전이더라고요. 대충 3주 내지 4주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그 리스트를 내 속에 갖고 있던 거를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거 배웠고 하는 네. 내용들을 네. 좀 리스트업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읽으면서 이해할 정도가 아니라 네. 미리 머릿속에 그 리스트가 암기가 되어 있도록 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무엇을 배웠는지 뭐 세세한 디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예. 리뷰를 해서 내가 네. 가지고 있어야 할 게 여기까지다라는 걸 파악을 하라는 예. 말씀이세요. 예. 예. 복습.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먼저 현저하게 내 속에 정리를 해 놓으시고 네. 한 달을 이렇게 써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아이를 지도한다면 그런 서제스천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중요한 팁을 주셨네요. 우리 부모님들 이제 한 달 남은 방학 기간 네. 동안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제 네. 아이들한테 조언을 해줄까 생각하실 텐데요. 네. 그런 기간으로 삼는 것도 네. 좋겠습니다. 가진 거를 정리해 놓는 기간. 네. 예. 네. 그렇게 하면서 가끔 때때로 한 사흘에 한 번 정도는 여기 들어가셔 갖고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새로워졌기 때문에 네. 애들이 놀라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것이 아니기 예, 때문에요. 그동안의 거랑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가끔씩 열어놓으시고 그걸 다 끝내야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한두 문제씩만 맞습니다. 한 번 볼 때마다 한 문제나 두 문제씩만 디스커션을 해보고 그 문제를 자꾸 친해져야 돼요. 네. 예, 그 방학을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막상 학교 공부 따라가다 보면 과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좀 바쁠 수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맞아요. 예. 예, 자, 하는 공부도 있고 예, 그걸 따로 공부할 여유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좀 그런 기회를 삼는 거 좋을 것 같네요. 네, 내가 숨은 그림 찾기에 도전하기 전에 네. 어떠한 아이템이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하는 것처럼 방학 동안에 그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SAT 수학이랑 AP 수학은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달라요. 네,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네. 컨텐츠도 다르고요. 네. 예, 그러니까 SAT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준비를 해서 여태까지 해온 거 8학년, 9학년, 10학년 레벨에 10학년 거까지만 빨리 준비해서 보시고요. 네. 덮어놓고 그 다음에 AP를 가지지 마시고 SAT 서브젝트를 준비하세요. SAT 서브젝트가 흔히 기존의 SAT2라고 예, 여기는 과목들이죠. 예. SAT 서브젝트를 한번 시험을 보고 가세요. 네.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책을 한 두세 권 보잖아요. 시중에 있는 책들을. 네. 그걸 본 학생이랑 안 본 학생이랑 AP에 갔을 때 너무 차이가 나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캘큘러스 클래스를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 네. 그게 어떻게 따지게 보면 AP, 캘비스랑 비슷한 레벨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기 직전에 저한테 그 학생들의 반응이 저를 다시 생각하게 하거든요. 네. AP에 대해서. 예. 예. 오늘도 가르치면서 캘큘러스 클래스 이렇게 그룹을 해가지고 팀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봤어요. 네. 그런데 그런 교육자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학생이 있으면 저 학생은 전에 했던 게 준비가 안 된 학생이다. 이 학생은 준비가 잘 된 학생이다라는 게 먼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그룹 문제를 줄 때에 제가 먼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혹시 알아요? 뭐 앞에 스킬이 없었어도 이 그룹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텐데, 그죠? 네. 제가 그 학생을 보면서 저 학생은 이게 좀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을 내 스스로 그냥 선입견 네. 그런 거 가지면서 느끼는 거가 제발 학생들이 그런 스테이지가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예. 복습을 강조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배웠던 걸. 네.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킬이 없으면 아무리 다양한 SAT 문제니 뭐 무슨 문제를 갖다가 계속 트레이닝을 해도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고요. 기초를 다져야지 그 이상의 단계로 나갔을 때 네.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기본을 해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게 또다시 그 학생을 넘어뜨려요. 네. 예, 그러니까 기본을 그래서 제가 지금 요점이 SAT 서브젝트를 한번 시험을 시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네. AP 가기 전에. AP 가기 전에. 예, 네. 예. 만약에 남학기에 누군가가 AP 클래스를 벌써 애들 등록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과목 정하고 AP를 이미 정해서 지금 내가 AP 케어 BC에 가겠다. AP 케어 AB에 갈 거다라고 하신다면 이 남은 기간 동안 계약하기 전에 SAT 서브젝트 책을 구하셔갖고 네. 그 안에 있는 공식을 한번 다 리뷰를 하세요. 아. 꼼꼼하게. 네. 우리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AP 등록을 했다면 어떤 AP 과목들을 듣는지 부모님들이 뭐 네. 알고 계실 텐데 파악하시고 네, 사전에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요. 네, 네, 그 SAT 서브젝트를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고 네,
가야지 AP 과목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순서적인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우리 학생들이 SAT 시험이 10학년 정도 수준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까지 공부를 했으면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서 SAT 마치고 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SAT 서브젝트, 네. SAT2라고 하던 네. 그 과목들을 좀 들여다 본 다음에 AP 과목 가야지 AP에 실패를 안 하고요. 네. 잘 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AP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안 된 거냐면 프리캘에서 안 된 거예요. 네. 이 단계별로 네. 충분히 복습을 하고 지나갈 수 있게끔 부모님이 옆에서 네.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라고만 해주면 공부하는 건 우리 자녀분들이니까요. 만약에 SAT 서브젝트 북만 북스토어나 어디서 해서 네. 책상에 갖다가 줘도 그래도 학생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 거죠. 네. 자,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숙제가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collegeboard.org에 들어가면 자료가 방대하게 있어서 네. 이제 부모님도 어디부터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지 그리고 네. 학생들도 그걸 본 순간 너무 많은 방대한 것 때문에 질려버린다고 할까요? 예. 이제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분명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은 생기셨을 거예요. 네. 근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아이들마다 다 특징이 다르고 학년도 다르고 그러니까 네. 기왕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티로 하는 바에 네. 그거를 투웨이를 만약에 애청자들의 비년을 받아들이셔갖고 네. 헬프를 해줄 수 있는 그쵸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한번 제가 오늘 제안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지금 예. 말씀 들으셨죠? 자, 이렇게 김규희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동안 고유육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정보는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 수많은 방대한 걸 다 커버하기에는 제한된 시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직접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송 후에 따로 저희 770-813-0307번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뭐 카카오톡도 좋고요. 그 어떤 경로라도 좋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교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풀어드릴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애틀란타 메트로폴리탄 수학과의 김규희 교수님이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